승리를 위한 통합,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우리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과 하신 약속입니다. 이재명 독재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이 뜻을 받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엎드려서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내느냐. 후보 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근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다 막아놓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통합은 다 좋은 거긴 한데 내란 연대인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곧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 정치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양쪽에게 모두 기회가 열려있는 단일화 논의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후보 교체로 보이기도 하고요. 무척 헷갈립니다. 김종혁 최고위원께 바로 질문드리죠. 단일화입니까? 후보 교체입니까? 일단 저희 당의 그 대선 후보 결정을 놓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참 보면은 명목상으로 보면 그리고 명분상으로 보면 단일화인 거로 보이는데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이건 후보 교체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일화라고 얘기하면 이건 협상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건 협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등 떠밀기 내지는 뭐 우격다짐 같은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여러 가지 하소연을 했었잖아요. 내가 후보로 선출됐는데 3시간 만에 나한테 오더니 빨리 단일화해라. 예. 그러면서 사실상 뭐 넘겨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당사 회의실 뒤에 있는 백드롭이라고 그러잖아. 걸개 그림에 내 이름 쓰는 것도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스튜디오에 가서 후보 사진을 찍는데 똑같은 그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한덕수 총리도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 같은 시간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다. 예. 그리고 뭐 당 포스터, 후보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2번으로 나와 한덕수 총리를 똑같이 찍어서 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의 뭐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이라면 누가 생각해봐도 이거 뭐지라는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어떤 분노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본인도 나는 바로 후보가 되면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사실 본인도 별로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빌미가 생기니까 곧바로 이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어서 아주 격렬한 어떤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그랬죠.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뽑는 게 낫지 않겠냐. 원래 서양에서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제일 공정한 게 제비뽑기거든요. 제비뽑기로 하면 제일 뭐 탈이 없을 텐데, 근데 어쨌든 뭐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뽑을 수는 없겠죠. 자, 지금 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단일화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국민의힘에 이걸 기획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하려면 많이 공들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사전에 정지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경험 없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정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심이 작용했죠.
실제로 대선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대선을 이기기 위한 단일화냐, 예.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일화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당권 유지란 건 친윤계의 그렇습니다. 당권 유지요? 지금 현재 당권파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의미 없는 경선을 너무 세게 오래 했어요. 이렇게 사실상 어떤 누군가를 새로 영입하기 위한 사람을 빛내기 위한 들러리를 세울 거였으면 좀 단순하고 그냥 뭐 단촐하게 치렀으면 이렇게 후유증이 없었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 굉장히 어렵게 올라간 거예요. 그 예선전 거치고 8강 리그, 4강 리그, 결승전까지 해서 후보가 됐는데 이걸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요, 이게 본인의 정치 인생의 거의 마지막과 같은 겁니다. 뭐 연령 꼭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시 그분이 무슨 5년 후에 대선에 도전하겠습니까? 무슨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으로서는 어렵게 잡은 대선 후보를 내놓기가 싫은 거고요. 예.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에 영입하겠다는 분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죠. 정책으로 경험 없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현재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단일화의 추동력이 생길 텐데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시쳇말로 도끼는 객끼인데 굳이 해야 되느냐,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내부적으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비슷한 생각이세요? 후보 교체를 위한 지금 과정이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주일 전쯤에 60년 만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라고 이탈리아 출신 감독을 선임했는데, 브라질은 원래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게 됐는가? 3월 25일에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아르헨티나한테 4대1로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경질을 하고 외국인 감독을 모셔왔는데, 자, 아르헨티나는 지난 월드컵 우승팀이잖아요. 그런데도 월드컵 남미 예선을 지금 홈앤더웨이로 다 뛰어서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땄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4월 14일, 15일 후보 등록하는 기간에 얼마든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8강, 4강 결승 치열한 과정을 다 패싱하고 대진표 반대쪽 끝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종용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이냐 아니면 후보 교체이냐라고 하는 질문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을 우회하려고 한 시도에 관해서는 사실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여기에 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내일 오후에 4시에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는 속보고요. 오늘 오후 6시에 만났다 1시간여 만에 헤어졌습니다. 결렬됐다는 소식은 양쪽에서 다 그 결과를 발표했고, 그리고 9시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려서 10시가 좀 넘어서 끝났는데 2가지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제안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내일 오후 4시에 만나자라는 그런 제안을 조금 전에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축구까지 예를 들었는데 네. 후보 교체를 위한 단일화 논의다라는 것은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 저는 후보 교체를 위한 단일화 논의는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요. 예, 후보 교체라는 거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사실상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다음에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했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그룹들은 사실상 후보 교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정해진 의전대로 양보를 해서 한덕수 후보한테 가기를 바라는 단일화의 어떤 강압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일화 몰이를 지금 신용그룹에서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오늘 만나고 님 등록도 안 한다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라고 픽 갔어요. 그리고 의총이 열렸고 그 예측을 하기 전에 의총 전에 내일 오후 4시에 한덕수를 내가 더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내가 흡수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친윤그룹에서 특히 공군 지도부가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안간힘을 쓰면서 전당 투표까지 했는데 이런 수치를 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법적 장치로도 어떤 차단막을 해놓고 나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를 계속 만나서 압박한 뒤에 당신이 얻을 게 없다. 예. 나와 함께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인 나를 도와준다면 어떤 거라도 내가 당신을 정치적으로 도와주겠다. 저는 그런 합의점을 끌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공군 지도부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 교체론까지는 절대 가지 못할 것이고 예. 단일화 몰이에 맞서는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흡수 전략이 저는 아마 한 11일 전까지는 예. 통하지 않을까. 예. 어차피 한덕수 후보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단일화가 안 된다면 난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승기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운 것 같다. 예. 제가 속보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토론 중에 속보가 자꾸 들어와서 토론이 좀 끊기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김문수 후보가 4시에 내일 오후 4시에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 곧바로 반박이 나왔어요. 협의 없는 일방 통보다. 즉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에 후보가 되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한 며칠 동안은 상당히 수세에 몰린 그런 형국이었어요. 당 지도부가 계속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러 왔던 친윤들이 일제히 다 빠지면서 나 당신 지원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구로 이제 나는 협상 안 할래 하면서 이제 대구로 내려갔더니 같이 이제 당 지도부하고 한덕수 그 후보가 같이 내려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상행선 하행선으로 엇갈리고 그러면서부터 어저께 저녁에 저 집으로 찾아가서 지도부가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어제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6시에 만난다는 것도 사실상은 협상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낮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녁 6시에 만나는데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내일 4시에 만날래.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 원로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뭐 단식을 안 해 뭐네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만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식의 제스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자꾸만 쌓아가면서 명분 쌓기. 제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뭐 그 협상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서 두 분이 만나면은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거쳐왔는데 그런 식으로 무임승차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 협상은 쳇바퀴 도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이게 분위기가 역전극처럼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이런 것 같아요. 이 김문수 후보에게 가장 큰 무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요. 이미 한덕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1일까지, 5월 11일까지 단일 안 되면 내가 후보를 포기하겠다. 예. 본 후보 등록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이제 뭐 선거 비용, 그 후보 등록 비용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다른 옛날의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무소속 후보로 캠프를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캠프가 뛰어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근데 한덕수 후보는 그냥 나오면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없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캠프가 굴러갈 인력도 그다음에 조직 체계도 그리고 전략도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에 올라타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7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8일, 9일, 10일, 11일 이렇게 남았는데요. 내일 4시에 만나면요. 오후 4시에 만나면 사실은 내일만 지나면 더 이상 시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V 토론도 불가능하고 여론조사 방식도 쉽지 않아요. 남는 예. 거는 두 사람이 만나서 단판으로 당신이 양보할래, 내가 양보할래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나는 절차에 거쳐서 후보가 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정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뚜렷한 명분이 없으면 이걸 내가 양보할 수도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그 자리를 내가 지지율이 높으니 그 자리를 내놓으세요. 나한테 양보하세요라는 명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정혁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도 만나고 아마 내일 모레도 만나자고 할 수 있어요. 그 김문수 후보는 만나자고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단일화가 협상이 깨졌을 뿐이지 내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명분을 쌓아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당내 뭐 주류라든가 아니면 당내 의원들의 대다수의 의견, 또 오늘 당에서는 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80% 넘는 당원들이 단일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점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무작정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버티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금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그 지위가 튼튼하다고 봐야 됩니다. 경선을 거쳐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어떤 시도를 한다면, 지금 전당대회가 안건 없이 일단 소집 공고부터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것이고, 그런 가처분 신청은 굉장히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청 당일에도 심지어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놓치면 아예 등록을 못 하잖아요. 보전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법원이 바로 가처분 내줍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 정도 법률 검토를 안 하진 않았을 것이고. 어떤 가처분인가요? 후보 교체를 멈추라는 그 가처분. 전당대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가능할 것이고, 또 한 가지로 이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전당대회 소집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해놨습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첫 신문기일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간도 김문수 후보의 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일화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당원의 다수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2대1로 싸우는 것보다는 1대1로 싸우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전술적인 측면, 또 전략적인 측면에 세부적인 것까지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답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의사결정에 어떤 유의미한 참고 자료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네 분의 이 토론 자체가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한덕수 후보가 좀 명분이 떨어지고 친윤 그룹들, 특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하는 행위들이 뭔가 민주적이지 않다. 좀 그런 기류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정당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헌법 8조에 나와 있는 정당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선된, 선출된 후보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인데, 이게 말하자면 뒷거래죠. 뭐 불법 거래라고 하기엔 제가 그렇지만 뒤에 모종의 여러 가지의 어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김문수 후보는 선출이 되면 나중에는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모종의 거래지, 이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불법 거래는 무효일 수 있는 거예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당원 투표에서 단일화의 의견이 높다? 근데 이게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했냐? 그래서 내가 내 위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나로 내가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내가 한덕수 후보를 데려와서 내가 단일화를 이뤄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면 지도부가 뭐라 할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고문들이라든지 지도부의 어떤 당시 투쟁에 대해서 기다려봐라. 내가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단판지어서 내 위주로 해서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면 그 명분 자체도 저는 솔직히 지금 친윤 지도부에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좀 그러게 좀 평가가 됩니다. 예. 왜 한동훈 후보를 내세우려 하는가에 대한 시청자들께서 한덕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한시들이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는가라는 데 대한 그 이유,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시청자들께서도 의아해 하실 텐데 관련해서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면,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에 가까운 글을 올렸거든요. 핵심이 두 가지 대목인데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자, 이 폭론대 사실에 가깝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다면 이 공작이라고 표현한 이런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경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김종혁 최고위원께 드릴게요. 근데 사실 저런 소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소문인가요? 사실에 근접한 내용인가요? 저도 4월 13일 날 제가 찾아봤더니 4월 13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는데 1+1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후보가 하나 뽑히면 밖에 있던 한덕수 그 총리를 내세워서 그래서 1+1으로 하는데 이것을 그 각본을 쓴 것은 아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것의 감독은 그 친윤 지도부고 그다음에 이것의 연출은 그 찐윤 의원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연은 한덕수 총리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왜냐면 그때 하도 많은 소문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썼고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뭐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위해 밀어라 라면서 전화를 뭐 40명에게 했다. 전화를 돌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그건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한덕수 총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친윤과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뭐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좀 대하기가 편한 그런 후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연세로 보거나 뭐 당에 대한 경험으로 볼 때 친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분은 전혀 본인들의 당권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당 생활에 위협이 될 만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분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는 뭐 대표적으로 뭐 되면은 변화, 쇄신 이런 거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같은 것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뭐 그에 못지않은 분이시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맞아떨어져서 이게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4월 달에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있었나라는 생각을 그런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정치권이 요즘 아무리 우리가 흔히 강호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요. 뭐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자가 떨어지자마자 다른 쪽으로 이 말을 갈아타는 게 전혀 어떤 마음의 부담도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 건 좀 깜짝 놀랐어요. 예컨대 홍준표 후보를 했던 처음에 홍준표 후보가 2강이 올라간다는 소리 유력했었어요. 한동안은. 왜냐하면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이 약간 상승세에 있어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정체 내지는 추세적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주말기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예.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김문수, 한동훈으로 올라간다. 양자는. 왜? 홍준표 후보가 제일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단일화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홍준표 후보 먼저 탈락.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후보 탈락.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로 가는 거는 소위 그 단일화에 제일 순종적일 거로 봤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흐름대로 가요. 처음에 이 4강 대결 당시에만 해도요. 홍준표 후보 쪽에 의원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 4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맥을 못 쓰고 그냥 떨어졌죠. 그리고 그 의원들의 상당수가 그러자마자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싹 김문수 후보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김문수 후보를 지키려고 하는 의원들보다는 단일화해라. 그 단일화의 얘기는 거의 후보직을 당신은 여기까지야. 뭐 일종의 경주 우리가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란 말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게 당신 역할이고 이제는 그만둬라. 이런
기획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쪽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그 사례가 있겠죠. 자기 스스로 자기 정책 욕심이 있고 야심이 있는 사람은 배신하고 나를 찌르려고 한다.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는 정치 경험이 없고 당내 세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사람이면 우리 쪽에 훨씬 더 고분고분하고 설사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권 욕심 낼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윤 현재 당권파들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맞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심증, 추론적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몇 가지 또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확인 뒤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선관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이 위촉이 됐고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쟁점 토론을 하면서 서로 이견을 확인하고 또 논리로 대결하는 그런 토론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워낙 속보가 많아서 일단 사실관계라든가 그에 대한 평론부터 들어놓고 토론을 하도록 하죠.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 저 어떤 소식입니까? 선관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이 위촉되고 기존 위원장이 사퇴를 했다는 것. 당의 경선이 다 끝났는데요.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새로 위촉을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제가 속보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당에 소속된 정당인이고 당을 대표해서 나온 패널로서 최대한 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말씀드려야 맞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쉽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제가 당무 경험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선관위원장에 사무총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사무총장은 선관위를 뒤에서 백업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 지원기관이에요, 일종이에요. 사무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선관위 뭐 예를 들면 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위원장도 아니에요. 선관위에 사무총장이 들어가질 않아요, 잘. 예, 조직사무부총장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사무처하고 연결고리를 하지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장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선관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을 넣었다는 것은 다시 경선을 강제적으로 치르겠다는 의미잖아요. 예. 근데 마땅히 인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단일화에 대해서 총대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아까 홍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사무총장이 선관위원장을 맡지를 않는데 이 의원들을 장악하고 선관위를 다시 한번 했을 때 한 뭐 7, 80명, 뭐 90명 동조한 의원들을 끌고 가려면 이양수 사무총장을 앉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 또한 참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당 정치라는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인 결정들을 할 수 예. 있을까? 예. 최소한 공당으로서 이번만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아니 이렇게 봐야죠. 국민의힘이 그래도 전통 있는 보수정당 아닙니까? 다 이미 경선이 끝난 마당에 지금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동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지도부가 밀어붙인다는 건 이거는 비민주적인 처사다. 예. 이거는 민주적이지 않은 정당임을 스스로 오늘 좀 진행시키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게요. 우리 이제 당원 당규에 보면 74조 2항에 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5장에 보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선관위가 심의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게 대통령 선출에 대한 후보 선출인데 이미 선출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미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 저게 적용되느냐는 저것도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다른 방송에서 저희가 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황우려 선관위원장이 뭐 나에 대해서 뭐 이미 난 다 끝났는데 뭘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라도 저게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미 후보는 선출이 됐는데 그 사무총장을 전혀 관례에도 맞지 않게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장에다 임명을 하는지 저건 아마 제가 봤을 때요. 황우여 전 의원님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이 후보 교체 과정을 관리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크게 지금 뭐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이런 정치적 욕심이 오명을 남길 수 있으시도 않은 상태에서 자칫 법적 책임도 그 본인이 뒤집어쓸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잘못 관리하면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선관위원장이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기는 정리하고 물러나는 게 자기의 직분을 다한 거다. 그리고 더 이상 욕먹을 일도 없다라고 해서 물러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현직 사무총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냐. 현직 예. 저 비대위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속보 몇 개만 또 정리를 해드리고 바로 발언권을 드릴게요. 일단 국민의힘이 내일 오후 6시에 TV 토론을 하고 이후 양자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후배들에게 제안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단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후보 중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토론은 성사될 수가 없다. 그런데 토론회가 무산되더라도 여론조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송 대변인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반에서 누가 전교회장 선거에서 반을 대표해서 나갈 건지 이미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친구가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다더라. 지금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기로 한 친구는 그 전학해서 오기로 한 친구하고 다시 한번 붙어라.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예. 이걸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전국의 초중고 어디서도 이렇게 하면 수긍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당의 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종엽 최고위원께서 저희 당 당원 74조 2 그 특례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한 상당한 이유라는 건요. 경선에서 이미 선출된 후보가 도저히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예. 그럴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처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서 설령 그것이 선거 전에는 확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 도리상 도저히 공당이 유지할 수 없는 후보다. 그럴 때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서 다시 의결하고 경선을 무효화해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후보가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특례 조항을 들어서 만약 후보를 교체한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바로 법원에 가처분 낼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처분은 인용됩니다. 왜?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 8조 그리고 정당법 1조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송 대변인님이 이게 토론이 좀 밋밋하니까 이재명 우리 후보를 데려다가 지금 뭐 그 후보 자격 없음을 얘기하는데 후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잡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아마 주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이미 스스로 간판을 내릴 각오를 하고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겠다는 형식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추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떻게 상대당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래도 여의도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고 보수와 진보의 서로 간의 이념의 스펙트럼 다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의 기본은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당해서 그렇게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줘서 선출한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의사와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거의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짓눌러서 예. 최소한 한덕수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의 후보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저는 이거는 좀 심한 말로요. 공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선관위라는 건 우리 당의 선관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우려 그 선관위원장 물러나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관위원장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선관위에서 뭐 TV 토론과 뭘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당 내부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분은 한덕수 총리는 지금 우리 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무소속이잖아요. 밖에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하고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토론을 하거나 무슨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이게 김문수 후보가 인정하기 전에는 그 법적 근거가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보통 모르겠네. 그 통상 정당의 활동에는 자율성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무엇을 위임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게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는 당사자인,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 당사자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김문수 후보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강력하게 그 김문수 후보의 개인적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 변호사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일단 후보 등록을 허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자,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입장이 나왔네요. 내일 오후 토론회에 참석하겠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를 만나 뵙겠다라는 입장이 조금 전에 들어왔다라는 거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후 7시부터 그 다음 날 9일 오후 4시까지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아주 시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잡아서 발표를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내용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 드는 생각은 오늘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안 되면 나 본 후보 등록 안 하겠다 한 얘기는 하나는 김문수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고 또 하나는 이것을 기획했던 지금 소위 당권파나 지금 저기 비대위 지도부죠.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보낸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저런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요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의 동의 없이 토론회가 결정되고 또 여론조사 방식의 결정 과정이 있고 심지어 토론회에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의 자유인데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별로 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 너무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후보를 교체하겠다거나 단일화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그걸 건?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이영 사무총장을 돕고 예. 본인들이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에게 추인을 받고 전국위원회를 걸어서 전당대회를 열게 되는 건데 이제 가처분을 걸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짜고 치는 게 이게 과연 지도부가 밀어붙이면 밀어붙이겠지만 대선 치를 생각이 있는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권 레이스를 하는 느낌이에요. 대선을 치르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감동도 없고 중도층이나 국민들한테 뭐가 되겠다는 시너지도 없는데 지금 무조건적으로 한덕수 후보에게 의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이 보이고요. 예. 홍 의원님 얘기했듯이 한덕수 후보가 4시 반에 얘기했던 그 텍스트 중에 TV토론과 여론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도부가 그대로 오늘 의총 끝난 다음에 TV토론과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요. TV토론과 여론조사 일정까지 아주 구겨 넣듯이 구겨 넣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도부가 밝히면서 가야 되지 않나. 네. 너무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 11시에 갑작스럽게 내일 아침 몇 시에 토론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뭐 집에도 받아들일 수 쫓아가잖아요. 있나요? 뭐 그냥 뭐 상해선 하에선 자, 쫓아다닐 정도.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제가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양측에서 충돌하고 또 당 그 주류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것이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선 뒤에 오히려 당권을 위한 충돌이다라는 점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치르겠다는 게 아니라 대선 뒤에 당권 확보를 위해서 혹은 당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 아까 명분과 실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 명분은 그 대선을 치른다는 거고 실제로는 당권을 잡는 게 더 목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행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공당에서 만약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대선 주자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당을 상대로 해서 지금 낸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 지금 당에서는 또 그 대선 후보로 뽑힌 분의 어떤 의견을 듣거나 말거나 당신이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말거나 밤 11시에 내일 아침에 오후 몇 시에 할 테니까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안 나와도 별 수 없고 그래도 그냥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전혀 상식이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저게 후폭풍이 굉장히 많이 불 텐데
저 당 지도부가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당권이 왜 중요한 것인가?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당장 뭐 물론 지방선거 그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의 그 어떤 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후에 정치적 책임 논쟁 그리고 앞으로 그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도 있을 거예요. 그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이런 상황을 갔을 때 승리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대선의 패배도 좋으니까 당권은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어떤 보수 진영의 그 정계 개편이 있을 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예컨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면 아예 그 적극적으로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들을 물갈이하거나 바꾸려면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정계 개편하면서 한번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반면에 이건 안 하려고 하겠죠. 친윤 쪽에서의 기존의 당권파들은 이 구도를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설사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보수 진영의 재편 이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권은 놓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게 전제가 돼야 이후에 지방선거의 공천권 더 나가서 2, 3년 후에 2년 그 대선 이후에 또 3년 후에 예상돼 있는 총선 공천권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벌써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다라는. 예. 특히 뭐 더 전망이시고.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가 바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이기 때문에 제일 그 시급한 것은 그 지방선거 공천권보다는 바로 있을 그 전당대 당대표 예. 선출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건가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때 당대표를 가져가는 쪽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대권을 의식한 것이냐 당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현 비대위 지도부도 나중에 당권을 유지하는 것, 나아가서 계속 길게 가져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한밤중의 상황은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분개해야 될 상황이에요. 다들 열심히 투표를 해서 주체적으로 당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당의 미래와 운명은 당원들이 결정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들이 열심히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밀실에서 몇몇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뒤집히려고 하는 상황인 건 아닙니까? 밤 11시에 지금 TV토론 일정이 발표가 되고 내일 오후 6시에 한다고 하는 그 TV토론은 양쪽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럼 뭐 어떻게 후보를 교체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현재 오리무중이에요. 이렇게 책임당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체적으로 투표한 결과가 몰각될 수 있는 상황은요. 당원들이 분개해야죠. 원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이 이렇게 당원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2007년에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전국에 2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후보를 정했고 그 결과로 정권 교체를 했던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전국의 책임당원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대권은 물론이고 당권도 저는 큰 물음표가 그려진다고 봅니다. 송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상황은 그 지금 당권파, 소위 이것을 기획했던 당권파나 친윤 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본인들이 상정했던 상황은 김문수 후보가 1등이 됐을 때 무난하게 협조해서 한덕수 추대론에 협조할 것을 전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권파가 책임론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어려운 선거였고 원래 시작 자체가 어려운 선거였는데 우리는 한덕수를 영입해가면서 후보 단일화까지 만들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다. 예. 이런 그 모양새 갖추려고 했죠. 선거 패배, 뭐 그래서 운 좋게 이기면 더 좋지만 설사 패배를 하더라도 지도부가 최소한의 할 역할은 다 했고 모든 수단을 써봤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는 반감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상정했던 상황보다는 전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예. 최근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고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4일, 5일 성인 남녀 1,013명에게 단일화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27.6, 김문수 25.9%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없음, 잘 모름이 46.5%나 됐습니다. 이런 여론과
내일부터 하겠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아니 뭐 여론이 조금씩 좀 다르잖아요. 예. 그 조사 기관마다 다른데 큰 추세에 있어서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앞서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수렴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성격이 다르지 않은 두 분이잖아요. 예. 이 가운데 그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후보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똑같은 저수지에서 그 물을 이렇게 가르는 거기 때문에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단일화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이다. 네. 예. 단일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잘모름이 또 많잖아요. 저 안에서도요. 그러면 지금 왜 단일화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돌아갑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왜 한덕수 후보여야 되지? 김문수 후보면 안 되지? 누가 불편할까? 친윤이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왜 불편할까라는 물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정치적인 물이 들든 사람이 누굽니까? 한덕수 후보입니다. 예. 친윤 그룹에서는 정치적인 계파를 안 만들 가능성이 큰 한덕수 후보를 세우는 것들이 향후 3년 뒤 본인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가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따지고 보면 두 분 다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한동훈 후보만 탄핵을 찬성했다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두면 김문수계가 생깁니다. 대선 후보로서 패하더라도요. 그러면 나중에 친윤 그룹에 다루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철저하게 이 지도부가 국민의힘의 대선을 위한 고민들을 통해서 뭔가 당을 뭐 개혁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당의 지도부로서 그리고 그 뒤에 같이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같이 이거 여의도에서 정치를 해도 되나라는 어떤 회의감이 느낄 만큼의 행위들이 오늘 저녁에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예. 좀 이게 단일화의 효과를 거두려면 두 지도자 그 후보자의 성격 그 캐릭터가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게요. 이게 꼭 단일화는 아니지만 정치적 연대를 한 가장 대표적인 게 97년도 DJP 연합. 이건 충청과 호남, 그다음에 보수적 지도자와 진보적 지도자의 결합이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후보 이때도 그 하나는 한 분은 노동운동가 인권 변호사, 또 한 분은 기업인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 출신의 캐릭터가 달라요. 그 두 분이 합치면서 이해창 후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기반이 생긴 거였죠. 그리고 비록 2012년에 패배했지만 문재인 안철수 그 단일화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하고 접전을 벌였죠. 패했지만은 그런 등등의 효과를 보면 일단은 지도 후보 두 사람이 약간은 서로 다른 그 성격의 지도자여야 되고 또 지지층이 좀 달라야 돼요. 결이. 그래야만 합쳤을 때 1+1이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런 약간 좀 농담조로 했잖아요. 내란연대 이런 얘기하는 게 탄핵된 정부의 국무총리와 탄핵된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후보로 나와서 합쳐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외연이 확장이 될까 이런 문제에서 한번 그 근본적인 고민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자,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은 9일 그러니까 모레까지 모레 오후 4시까지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그 선호도 조사가 민심 50%, 당심 50%로 합산해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취합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을 위해서 보여드렸던 그 여론조사는 동아일보 보도 여론조사는 한덕수 27.6, 김문수 25.9는 전체 응답자, 즉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을 수 있고요. 무당층, 민주당 지지층까지 다 포함된 그런 답변을 모아서 나온 수치이고 내일부터 하겠다는 여론조사는 민심 50%, 당심 50%인데 아마도 민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어떻게 뭐 달라질지 혹은 저런 흐름으로 나타날지 혹은 뒤바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단식을 위한 농성장을 국회에서 만든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는 점도 제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